옛날 어느 산골 마을 외딴 집에 운석이라는 착한 청년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운석이는 26의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못한 채 오직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만 매달려 지내고 있었어요. 집은 가난했지만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운석이가 묻자 어머니는 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운석아, 어미는 괜찮다. 하지만 이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구나. 겨울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얼굴은 나날이 창백해져 갔어요. 마을의 약방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약초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운석이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른이 말했어요. 운석아, 깊은 산속에 천년초라는 영험한 약초가 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곳은 워낙 험하고 위험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운석이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른 새벽, 운석이는 등짐을 꾸려 메고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집신 한 켤레와 건빵 몇 덩이,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보자기에 쌀 한 대박이 전부였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길 한복판에 누더기 옷을 입은 노승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하얗고 눈빛이 깊은 노승이었어요. 젊은이, 어디로 가는 길이오? 스님, 깊은 산에서 나는 약초를 구하러 갑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요. 노승은 운석이의 간절한 표정을 오래도록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효심이 지극하구나. 하지만 젊은이, 명심하거라. 산의 정령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진정한 보물을 내어준다오. 작은 생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라. 그 말을 남기고 노승은 마치 안개처럼 길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운석이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계속 산을 올랐어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운석이는 처음 보는 깊은 계곡에 다다랐습니다. 물소리가 맑게 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석이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안개가 끼다니요. 게다가 이 안개는 보통 안개와 달라서 은빛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쯤 운석이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안개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개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니 갑자기 앞에 작은 평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안개는 사라지고 은은한 달빛이 비치는 신비로운 공간이었답니다. 이게 대체 어떤 곳인가? 운석이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평지 한가운데에서 은빛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가 기운 없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 다쳤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여우가 운석이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사람처럼 깊고 슬픈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답니다. 운석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우를 돌볼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노승의 말이 떠올랐어요. 작은 생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었지요.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운석이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우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서 물을 꺼내 여우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씻어주었어요. 여우는 운석이의 손길을 받으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눈빛만은 고마워하는 것 같았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밤새 지켜줄 테니까. 운석이는 여우 곁에 앉아 밤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도 배가 고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때때로 여우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우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우 주변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신기하네. 운석이는 놀라워했지만 여우가 낫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여우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상처도 말끔히 나았고 털에는 더욱 아름다운 은빛 광채가 흘렀어요. 여우는 운석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마치 깊은 감사의 표시라도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여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땅에 닿자마자 작은 꽃으로 피어났답니다. 어? 운석이가 놀라는 사이 여우는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여우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빛이 감도는 은빛 털 한 가닥이 남아 있었답니다. 운석이는 그 털을 조심스럽게 주워 품에 넣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길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안개가 걷히고 집으로 가는 길이 환하게 나타난 거예요. 집에 돌아온 운석이에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일어나지도 못하셨던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세요? 아, 운서가 왔구나. 참 이상한 일이야. 내가 간 사이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단다. 어머니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침도 많이 줄어들어 있었답니다. 운서가 정말 신기한 꿈을 꾸었단다. 하얀 안개 속에서 고운 여인이 나타나 내 손을 잡더구나. 그 여인이 말하길 착한 아들을 둔 어머니께 건강을 드립니다라고 하더란다. 그 후로 몸이 이렇게 좋아졌어. 운석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여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품속의 은빛 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부터 운석이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큰 기와집이 나타났고 그 지붕 위에 고운 여인이 서 있었어요. 여인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들었답니다. 운서가, 운서가. 여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꿈에서 깨어나곤 했어요. 이런 꿈이 며칠 밤을 이어졌답니다. 낮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은빛 나비들이 운석이 주위를 맴돌았고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는 물속에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자가 비치곤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운석이는 궁금했지만 무서움보다는 신비로운 느낌이 더 컸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간 운석이는 점을 보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운석이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어머, 젊은이, 자네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이마에 귀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운명을 품은 자는 반드시 부름을 받는 법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곧 큰 변화가 올 것이야. 그런데 자네 혹시 은빛 무언가를 지니고 있지 않나? 운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품속의 은빛 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마음을 활짝 열어두거라. 그때 마침 서울에서 온 상인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여러분, 큰 소식입니다. 서울의 김대감댁에서 믿을 만한 젊은이를 구한다고 합니다. 인품이 좋고 글을 아는 분이면 누구든 환영한다고 하네요. 운석이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이상한 꿈들과 징조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서울에 가서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래, 운석아, 내가 정한 길이라면 어미는 믿고 기다리마. 하지만 조심해라. 네, 어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운석이는 또 다른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나룻배에서 만난 노인이 말했어요. 젊은이, 자네에게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혹시 산에서 신령한 존재를 만났나? 어떻게 아셨는지. 하하,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 그런 인연은 평생에 한 번 오는 법이야. 소중히 여기게. 서울에 도착한 운석이는 김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도와줘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 고운 여인이 길에서 비틀거리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여인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길을 잃은 것 같았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집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요. 게다가 나쁜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운석이는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수상한 사내들이 여인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김대감댁이요. 운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찾아가려던 바로 그 집이었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가시죠. 저도 그곳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운석이는 여인을 안전하게 김대감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바로 김대감의 딸 은미였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이 공자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김대감은 운석이의 선량한 마음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내 딸을 구해주시다니. 그런데 혹시 일자리를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감님. 이 청년, 인품이 참으로 곱구나. 우리 댁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조건은 후하게 해드리겠소. 이렇게 해서 운석이는 김대감 댁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은 은미와 자주 마주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은미를 볼 때마다 운석이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운석 오라버니, 정말 신기해요. 무엇이 신기하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어릴 때부터 꿈에서 오라버니 같은 분을 자주 만났어요. 그분은 늘 저를 도와주고 지켜주셨거든요. 은미의 말을 들은 운석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꿈을 꾸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김대감도 운석이를 신뢰하게 되었고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김대감은 운석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운석이, 내 딸과 자네가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것 같구나.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내 딸과 혼인을 올리는 게 어떨까? 운석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은미도 수줍어하면서도 기뻐했어요. 대감님, 감사합니다. 은미 아가씨와 정말 혼인을 올릴 수 있다면 좋다. 그럼 길이를 택해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혼례 날짜가 정해지고 준비가 시작되자 운석이에게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에서 자꾸만 은빛털이 떨어져 나왔어요. 아무리 털어내도 계속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낮과 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더욱 신기한 것은 달빛이 밝은 밤이면 자신의 그림자가 때때로 내 발 달린 동물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달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던 운석이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담장 위에 눈빛이 강렬한 은빛 여우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 여우는 바로 산에서 구해준 그 여우였어요. 여우는 운석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하지만 환영 같기도 하고 실제 같기도 한 모호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운석이는 또다시 그 신비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대감댁 뒷산에 호련히 나타났어요. 젊은이, 오랜만이로구나. 스님, 어떻게 여기에? 산의 기운이 너를 시험하려 한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구나. 준비가 되었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다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을. 노승은 또다시 사라져 버렸고 운석이는 더욱 혼란스러워했답니다. 그날 저녁 은미가 운석이를 조용한 뒷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은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운석 오라버니,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은미? 은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인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저는 여우랍니다. 찰령의 후손이에요. 운석이는 깜짝 놀랐지만 은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라버니가 산에서 구해주신 그 여우가 바로 저였어요. 그날 오라버니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때 저는 간절히 소원했어요. 인간이 되어 오라버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요. 은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찰령께서 저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저와 오라버니 중 한 사람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오라버니도 이미 느끼고 계시죠? 달빛 아래에서 달라지는 그림자, 옷에서 나오는 은빛털.
오라버니도 서서히 여우의 본성을 되찾고 계시는 거예요. 운석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이상한 일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그럼 나는, 네, 산령의 힘에 의해 오라버니도 점점 여우가 되어가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중 한 명이 인간으로 남기로 선택한다면 다른 한 명은 완전히 여우가 되어야 해요. 그때 김대감이 나타났습니다. 대감의 표정도 심각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운서가, 나는 처음부터 내 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대감님께서도 그렇다. 은미가 여우라는 것도 너와의 인연도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 둘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김대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것 같구나.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 운석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은미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녀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운석이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미, 당신이 인간으로 살아가세요. 오라버니,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원래 여우인걸요.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인간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아버님을 효성스럽게 모시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운석이는 은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산에서의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신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하지만 은미, 당신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대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서가, 내 마음씨가 이토록 고울 줄 몰랐구나. 마지막 밤, 세 사람은 뒷산의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로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던 신성한 곳이었어요. 은미,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끔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라버니, 저는 평생 오라버니를 잊지 않을 거예요. 꼭 다시 만나요. 그럼요. 언젠가는. 새벽이 밝아오자 신비한 빛이 운석이를 감쌌습니다.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은빛 여우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여우가 된 운석이는 은미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은미는 마을의 좋은 청년과 혼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김대감 댁은 더욱 번성했고 은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진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답니다. 은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거든요. 가뭄이 들면 단비가 내렸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 구해주었어요. 특히 은미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을 때 갑자기 밧줄이 나타나 아이를 구해준 일이 있었답니다. 어머니, 우물 속에서 은빛빛이 보였어요. 아이의 말을 들은 은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운석이가 여전히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산 중턱에서 은빛 여우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우의 눈빛이 사람처럼 슬프고 따뜻해 보였어요. 은미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던 날 밤,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애틋한 여우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산에는 은빛 여우가 살고 있어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하지요.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남을 도우면 언젠가 큰 복이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은빛 여우를 품어주고 대감댁 사위가 될 뻔했던 청년의 이야기랍니다.